한계도 여기 있습니다. 예컨대 유 작가님, 전기를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습니까? 국가 말고? 독점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전기를 왜 독점 못합니까? 국가가 법으로 독점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현실적으로 독점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컴퓨터 칩을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알고리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식하게 무차별 대입을 해서 때려 맞추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집단이 공식을 개발해서 그 집단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독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계속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컨대 극복 못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예. 우선 채굴 기업을 보면 지금 신규로 발급되는 비트코인은 네. 10대 채굴업체가 95%가량 독점하고 있어요. 이미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있고 10대잖아요. 예. 10대. 예. 3대가 50%를 넘겼어요. 네네.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나카모토의 목표가 한 기업이 25%를 안 넘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3대 중국 기업이 50% 점유비가 넘었고요. 네네. 그 10대 기업의 대부분이 직접 중국 기업이거나 관련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95% 정도를 채굴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채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저는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아니, 이거는 삼성전자가요 12월 말에 러시아의 채굴업체에 칩을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나 캐나다에서도 그 중국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게 말씀을 독점이라고 드리면 뭐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누가 돈을 벌고 있냐 이렇게 딱 보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우선 첫 번째는요 채굴 기업이고요. 채굴 기업과 채굴 기업의 지분을 가진 기업 또는 개인이요. 두 번째 중개업소 이게 거래소라고 하는데 거래소 아니에요. 중개소예요. 여기서 거래를 주선하거나 중재하거나 이런 기능 하나도 없고요. 그냥 거래 중개만 해요. 지금 거래소라고 이름만 돼 있지만 사실 중개소인데요. 암호화폐 중개소를 설립한 사람들과 거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요. 세 번째는요. 그 채굴업체와 중개소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의 주주요.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대 투기 자본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펀드요. 그다음에 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려는 범죄자요. 이건 너무 좋거든요. 그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고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100%입니다. 이거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지갑에 넘겨주면 끝이에요. 그걸로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영민하고 운이 좋은 일반 투자자 이렇게 득을 보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이 다 뭣도 모르고 여기 들어갔다가 등록금 집어넣고 뭐 은행 대출 받아서 집어넣은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건축술, 비트코인은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처음에는 마을회관하라고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 도박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장을 규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건축을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 심각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딱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밑에서 말씀하신 일반 투자자 빼고 그 위에 뭐 자금 세탁하려는 사람, 돈 빼돌리려는 사람, 증여세, 상속세 탈세하려는 사람들은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하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채굴 업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채굴 업체의 원가는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의 영업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폭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부당이득이나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유시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거래소를 폐쇄하거나 ICO를 하려는 걸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화하고 거래소가 준법 정신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을 안전하게 하고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 P2P 거래는 거래소가요. 자율적으로 아니 그럼 거래소는요. 거래소는 왜 스스로 못 하나요?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와 실물 경제 블록체인에서 나온 가상화폐를 곳이에요. 거래하면서 이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암호 경제 안에서 이 안에서는 충분히 그 자체의 유기적인 구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실물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 경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게 투명하게 유지돼서 국민들이 거기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간이 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건 이제 얼마 후면 정부가 대책을 본격적으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청와대도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네 분께 짤막하게 여태까지 나왔던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대충 뭐 어떤 의견인지 알았고 어떤 부분은 뭐 전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밀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얘기한 그 범용성 문제에서 양쪽이 어느 정도만 이렇게 좀 생각을 모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제가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잘 해결이 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차후 과제로 좀 남겨놓도록 하고요.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단 지금 이것이 화폐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뭔가 내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폐쇄한다라고 딱 나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원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매우 도발적인 제안을 예, 하나 하죠. 대책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요. 저는 정부가 대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 단기적으로는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온라인 도박 규제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해야 된다. 단기 규제입니다. 단기 규제. 예,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예. 중개소를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원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중개소가 생겼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요.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일정한 규제 이런 규제 밑에서 P2P 거래를 허용해 주되 이거는 당장 폐지할 필요는 없고 긴 시간을 두고 예. P2P 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자. 예.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분께 다 여쭈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바듯해서 한 분씩만 좀 그 한 교수께서 특별히 뭐 반론이 없으시면 딱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예, 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권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요. 입구 출구가 두 군데입니다. 근데 지금 한쪽만 양성화를 하게 되면 예. 이 하단부 쪽 때문에 음성 시장하고 양성 시장이 거래소를 통해서 상당히 잘못된 그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동시에 고려를 한 정책이 나와줘야지만 예, 효과가 있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여기 예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제 관련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예. 예. 유 작가님이나 한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빨리 또 투기 열풍 같은 거 잡기 위해서라도 일본식 중장기적인 건전성 규제에 빨리 돌입을 해야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그것이 다 합법적인데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그것을 도박하고 불법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본식은 어떻게 하냐면 법을 개선해서 거래소들을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어 가고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 그 위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거기에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투기 열풍이 거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것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도 공개형, 폐쇄형,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정 박사께서도 혹시 얹어놓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국가의 규제가 필요해요. 예. 그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최소화하면서 대신 이 기술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잡초를 뽑는 역할들을 해야 되죠. 그러기 예. 위해서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근절하고 정보를 투명화하고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이것이 제 기능을 원래대로 하기 때문에 예. 닷컴 버블 같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전처럼 우리가 잘못 규제해서 IT 회사들 많이 미국처럼 만들지 못했던 이런 예.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한 20분간에 걸쳐서 토론했는데요. 저도 뭐 진행하면서 많이 좀 이해폭을 넓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오늘 진행해서 했으면 좀 접착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해봤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번 토론도 그렇고 가끔 그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조금 그 긴급하게 사회적 이슈가 좀 발생하고 그것이 꼭 토론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좀 긴급 편성을 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뭐랄까요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시민 작가께서는 앞으로 한 20분 뒤에 썰전에서 또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참 네. 죄송합니다. 좀 곤혹스럽게 되셨죠? 예. 저 JTBC 직원 아닙니다. 예.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썰전 제작진들이 조금 서운해하긴 했습니다. 예, 거기서도 이거 다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훨씬 더 과격한 발언을 많이 늘어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두 분 나중에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물론이죠. 예. 그리고 오늘 두 전문가님들께서 뭐 워낙 전문가들이시라서 저희 토론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으로 또 토론을 하게 되면 두 분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조금 더 말씀하시면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오늘 받긴 받았습니다. 토론은 격렬하게 하셨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셔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긴급 토론 가상화폐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뉴스룸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